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김영자입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22년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때 딸 미연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이 월급쟁이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거든요. 보험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미연이 대학까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했어요. 그때 동네에 작은 식당 자리가 나왔어요. 권리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남편 보험금으로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작은 한식당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물 우리고 반찬 만들고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미연이가 고3일 때는 정말 죄스러웠어요. 다른 엄마들은 아이 뒷바라지에 집중할 수 있는데 저는 식당 일 때문에 미연이와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미연이가 밤늦게 공부하고 있으면 식당에서 김밥이라도 싸서 가져다 주곤 했어요. 엄마 괜찮으니까 일하세요. 라고 말하는 미연이를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대학 등록금도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당시에 한 학기에 300만 원씩이었는데 식당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벌이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미연이는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생활비까지 다 해결하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밤에 족발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했었고 하루에 3, 4시간 밖에 못 자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미연이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 많았어요. 당시 IMF 여파로 대학생 취업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미연이가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맛있는 음식 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미연아, 괜찮아, 취업 천천히 해도 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제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다행히 미연이가 중견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몇 년 후에 태민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태민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미연이도 격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손자 준호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바빠졌어요. 미연이는 육아휴직을 했지만 아이 키우는 게 처음이라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준호를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제가 달래주고 미연이가 잠시나마 잠들 수 있도록 했죠. 처음 2, 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태민이도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라며 고마워했고 미연이도 제가 있어 정말 든든하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준호도 저를 잘 따르고 3대가 함께 살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되었어요. 태민이가 갑자기 제 식당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오늘 매출은 어땠나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괜찮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식당 임대료가 월 25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요즘 매출로는 적자 아닌가요?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정말 남는 게 있을까요? 이런 말들을 매일 듣게 되었어요.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20년 넘게 혼자 꾸려온 식당인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간섭하니까 기분이 나빴거든요. 더 심각한 건 태민이가 본격적으로 제게 경영 컨설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요즘은 배달 플랫폼 시대잖아요. 배민 요기요 다 등록하셔야 해요. 메뉴도 너무 전통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퓨전 요리도 개발해보시고 직원도 더 뽑으셔야죠. 어머님이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20년간 제 방식대로 단골 손님들과 정을 쌓아가며 해온 일인데 갑자기 모든 걸 바꾸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사위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시도해봤어요. 배달 플랫폼에 등록했는데 수수료가 생각보다 너무 높았어요. 주문 하나당 30% 가까이 떼어가니까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봤는데 기존 단골들이 영자씨 왜 이상한 음식을 만들어? 하면서 불만을 표했어요.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더 뽑았는데 인건비 부담만 늘어났어요. 결국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태민이는 어머님,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걸까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면서 은근히 제 탓을 하는 것 같았어요. 미연이도 점점 달라졌어요.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준호도 이제 5살인데 할머니가 너무 바쁘시면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은근히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시간도 좀 가져요. 준호 교육도 신경 써야 하는데 엄마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시면 애가 할머니 얼굴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저는 점점 죄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식당을 그만두면 당장 수입이 끊어져요. 미연이 부부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할 텐데 제가 어떻게 빈손으로 있을 수 있겠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4개월 전에 제가 식당에서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어서 심하게 화상을 입었거든요.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딸과 사위가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여보, 이번 기회에 어머니께 식당 정리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어때? 태민이의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식당 하시면서 우리한테 부담이 너무 크잖아. 매일 걱정되고 다치시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미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나이도 68세야. 언제까지 그렇게 무리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도 이제 준호 사교육비, 우리 독립 자금 모아야 하는데 어머니 식당 적자 보전하느라 계속 돈 나가고 있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적자 보전? 제가 언제 그들한테 돈을 달라고 했나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제약받는 부분도 있어. 주말에도 식당 일 때문에 가족 나들이도 제대로 못하고 여행도 어머니 눈치 보느라 못 가고. 그래도 엄마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 미연아,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차라리 정리하시고 우리랑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요양시설도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요양시설? 제가 딸 가족에게 그런 존재였나요? 22년간 혼자 미연이를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손자까지 돌봐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이참에 정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독립해서 살 때가 됐고. 그럼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까? 천천히 설득해보자. 건강 문제랑 가족 시간 문제로 해서.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퇴원 후에는 더 힘들었어요. 딸과 사위는 겉으로는 더 친절했어요. 어머니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게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가족이 제주도로 4박 5일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 좀 다녀올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희끼리라니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딸 가족이 여행을 떠난 첫날 저는 정말 오래 생각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서 지난 22년을 돌아봤어요. 그때 예전 친구 은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영자야, 너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22년간 혼자 애 키우고 식당에서 번 돈으로 다 뒷바라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니? 영자야, 내가 부산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는 거 알지? 여기 와서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은숙이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둘째 날에는 용기를 내서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젊은 부부가 인수하려고 해서 22년간 쌓아온 단골들과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권리금 5천만 원에 넘기기로 했어요. 셋째 날에는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제 짐을 정리했어요. 22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정작 제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옷 몇 벌과 사진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넷째 날 저녁 딸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어. 이사요? 어디로요? 부산으로. 친구가 게스트하우스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태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식당 정리했어. 어제 계약 끝났어. 미연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상의? 언제? 너희가 내 의견을 진짜로 물어본 적 있니?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민아, 난 다 들었어.
너희가 병원에서 나눈 대화 말이야. 내가 너희한테 제약이 되고 부담이 되고 요양원 보내는 것까지 생각한다고 한 거다.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22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생각해봐. 너 아빠 잃고 혼자서 너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너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족발집에서 설거지까지 했어. 엄마, 아니야, 미연아.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준호 낳아서도 얼마나 도와줬는데. 육아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나이 들고 몸이 아프니까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저희가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미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늦었어, 미연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행 기차에 몸을 맡겼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오롯이 저만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부산에 도착하니 은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영자야, 정말 잘 왔어. 게스트하우스는 해운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일은 정말 새로웠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산 맛집을 추천해주는 일이 즐거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여행했어요. 하면서 고마워하는 젊은 손님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도 좋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으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22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게만 살았는데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니. 한 달쯤 지나니 미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정말 어색한 목소리였어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는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전혀. 여기 정말 좋아. 엄마, 저희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으니까 모든 게 너무 힘들어요. 준호 돌보는 것도 집안일도 다 해본 적이 없어서 매일이 전쟁 같아요. 미연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2달째부터는 미연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석 달째가 되니 태민이도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님이 22년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넉 달째가 되니 준호가 전화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할머니가 되어 살고 있어. 5달째쯤 되니까 미연이와 태민이에게서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미연이가 전화할 때마다 엄마, 오늘 준호랑 요리해 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엄마는 어떻게 매일 그렇게 맛있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제가 해준 일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더라고요. 6달째가 되니 미연이가 엄마, 저희가 부산으로 놀러 가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은숙이가 영자야,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조언해 줬어요. 딸 가족이 부산에 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연이와 태민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말하고 제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미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22년간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태민이도 어머님,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님의 식당은 22년간의 노하우와 정성이 들어간 소중한 일터였는데 제가 함부로 간섭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다시 함께 살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다면 저희도 기뻐요. 다만 이제부터는 정말 다른 관계로 지내고 싶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요. 미연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저는 부산에서 10개월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해요.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혼자 여행하는 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세요. 미연이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목소리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오늘 준호가 엄마 생각난다고 하면서
바다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 저도 요리 연습하고 있어요. 엄마만큼은 못해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몇 달 전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연이가 엄마, 제가 이제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22년간 얼마나 힘든 일을 하셨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태민이도 어머님, 저도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그동안 어머님만 고생시킨 게 미안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지난주에는 딸 가족이 다시 부산으로 놀러 왔어요. 이번에는 2박 3일로요. 함께 보낸 3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와 바닷가에서 모래성도 쌓고 딸과 함께 시장도 구경하고 태민이와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미연이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예전에는 희생과 의무로 얽매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 관계가 되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바닷가에서 함께 산책하면서 태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사랑으로 연결되는 관계라는 걸요. 지금 저는 확신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요. 22년간 희생만 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요즘은 게스트하우스 일도 더욱 재미있어졌어요. 지난달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의 60대 할머니가 오셨어요. 저도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이에요.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제 맘대로 여행해 보는 거예요. 그분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데 정말 많은 공감대를 느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였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이제 60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얼마 전에는 젊은 며느리분이 시어머니와 함께 오신 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보이더니 바다를 보면서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나중에 며느리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해 드렸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간섭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죠.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요. 68세에 늦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때였던 것 같아요. 경험도 쌓였고 용기도 생겼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확실해졌거든요. 바로 김영자로서 당당하게 사는 거요. 다음 달에는 준호가 여름 휴가로 다시 올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있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연이가 엄마, 준호가 할머니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서요. 괜찮으시면 좀 더 오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물론 기쁘게 허락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조건을 제시했어요. 좋아. 그런데 준호 돌봄은 너희가 해야 해. 나는 그냥 할머니로서 예뻐만 해줄 거야. 미연이도 당연히 그래야죠. 엄마께 부담 드릴 생각 전혀 없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건강한 가족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사랑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관계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많은 여행객들을 만나고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딸 가족과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준호가 클 때까지 멋진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희생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여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용기 있게 밀려나갈 줄도 알아야 새로운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계시다면 때로는 거리 두는 것도 필요해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테니까요.
그리고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68세든 78세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소중하거든요.